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초혼이었지만 남편은 재혼이었어요. 남편에게는 6살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는 전부인과 이혼한 상태였고 전부인이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이혼 사유는 전부인의 외도라고 들었습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전부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고 남편의 아들도 전부인이 키운다고 해서 부모님의 결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일 욕심도 많았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는 2살밖에 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총각처럼 젊어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6살 난 아들이 있는 아빠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남편의 재혼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남편은 나름 책임감이 강하고 쿨한 사람이라서 전부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지만 아들의 양육권도 양보했고 양육비도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들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만난다고 했어요. 주로 남편이 있는 곳으로 전부인이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마다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신경 쓰이지 않게 하고 싶다면서 싫다고 했어요. 사실 아이한테는 새엄마가 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채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는 날에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내라고 제가 양보를 했었죠. 물론 당연한 거였고요. 그렇지만 결혼을 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어요. 신혼 단꿈에 푹 빠져 있을 때라서 하루 종일 집안 꾸미고 쓸고 닦고 집들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줌마와 남자애가 집 밖에서 자꾸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냐고 해도 말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하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그러더군요. 여기 김승호 씨 집이죠? 네, 제 남편인데요. 누구시죠? 그 아줌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바로 그러더군요. 그쪽이 서지숙 씨? 언제 봤다고 말을 내리까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유진아, 여기가 아빠 집이다. 들어가자. 그 남자애한테 한마디 하고서는 문을 확 열어 제끼더니 제 허락도 없이 무턱대고 애를 끌고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 앞에서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말아요. 여기는 내 아들 아빠의 집인데 당신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뭐라고요? 내 아들 아빠? 이봐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오히려 저한테 보기 싫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신발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한 바퀴 삥 둘러보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 저 방을 열어보면서 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아들이 여기서 아빠랑 함께 살 거예요. 그쪽이 뭐라고 하든 내 알바가 아니니까 나한테 뭘 하지 말고 내 아들 아빠한테 말하세요. 라고 하면서 어디로 전화를 하면서 짐을 지금 당장 옮기라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일단 퇴근 후 집에서 얘기하자며 아들 엄마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지금 바빠서 그러니 나중에 집에서 보자고만 하고서 끊더라고요. 짐작컨대 그 아줌마는 남편의 전 부인인 것 같았는데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거실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더라고요. 내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말조심 좀 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남편한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또 어디로 전화를 걸더니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인 것처럼 아이 겉옷을 벗기고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또 초인종 벨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이삿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뭐라 할 새도 없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소리 질렀더니 그러더라고요. 당분간 아이 엄마가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했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빨리 데려올 줄은 몰랐네. 너한테 말하려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 아들이 이사 오는 날이니까 많이 낯설을 거야. 자기가 참아줘. 퇴근 일찍 하고 들어갈 테니까 내 아들 좀 잘 부탁해. 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남편의 전부에는 남양적인 방에 있는 짐들을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다 끄집어내라고 이삿짐 직원들한테 말하더니 거기에다가 아예 침대며 책상과 이불 등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마치 투명 인간이나 되는 것처럼 저희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집인 양 행세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어디가 있나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깨끗하고 핑크핑크했던 집안 분위기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냥 두고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한 결혼을 한 처지라 벌써 한 달밖에 안 된 신혼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친정 식구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웠어요. 일단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애엄마는 아들방을 꾸미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방에서 제 물건들을 꺼내서 거실에 너저분하게 늘어놓았고 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빨리 와서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톡을 보냈어요. 남편의 애엄마가 하는 대로 그냥 두고만 보고 있으라고 했고 금방 집에 들어가겠다고만 하더군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한참을 문을 열어 제껴놓고 이삿짐 직원 둘이 왔다 갔다 하더니 또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또 낯선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기 김승호 씨 땡 맞죠? 저는 김승호 씨 아들 이모 되는 사람이에요. 들어가도 되죠? 라고 하는데 뒤에서 애엄마가 자기 집인 것처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손에는 장을 봐온 사람처럼 커다란 비닐봉다리를 들고 있었어요. 애엄마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니 남자애를 향해서 달려가서 안아주더라고요. 흡사 저는 객 식구 같았고 오히려 애엄마가 주인 같았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먹을 거리들을 사온 모양인데 저에게 냉장고에 넣어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인상을 잔뜩 쓰고 있었는데 그 애엄마란 여자가 그런 저를 보고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보아하니 애 아빠한테서 내 아들이 여기 함께 산다는 걸 못 들은 모양인데 그렇게 억울한 표정을 지을 것까지는 없지 않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전 온몸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남의 집에 이렇게 무례하게. 남의 집이라뇨. 여기는 엄연히 내 전남편의 집이고 내 아들 아빠의 집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은 이미 이혼했으면서 기본 A란 것도 없나요? 라고 말하자 저를 빤히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참 뻔뻔하네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을 파탄나게 했으면서 내 아들을 키울 생각도 없이 결혼했나요? 네? 제가 가정 파탄나게 했다고요? 라고 하자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경멸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하다니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군요. 어찌됐든 바람펴서 나랑 이혼했어도 내 아들만큼은 끔찍이 위하는 사람이니까 잘 부탁해요. 그리고 가끔씩 아들 보러 드나들 거니까 눈치 주지 말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엄연 이혼한 상태에서 결혼한 건데 무슨 유부남과 결혼했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한 가족을 당신이 나타나면서부터 남편이 변했어요. 당신과 결혼한다고 저에게 위자료 충분히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했고요. 솔직히 지금 보니 외모도 그리 썩 넋이 나갈 정도로 빼어난 것도 아닌데 무엇을 올려서 처자식도 버리고 새장가를 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나머지는 길게 말하기 싫으니까 당신 새신랑한테서 들으세요. 그리고 아들을 데려다 키우는 것도 아이 아빠가 적극 동의한 거니까 내가 내 아들 보고 싶을 때 수시로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한 지도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아이를 앞세워서 찾아오시는 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이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이 부모랑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한 각오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이만한 일로 아이 앞에서 다투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남편하고 대화를 잘해서 자기 아들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과 챙겨줘야 할 것들을 세이세이 적어놓은 수첩도 주더라고요. 마치 언니가 동생한테 아이를 부탁하듯이 말하는데 이게 실화냐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확실히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분명히 이혼했다고 했었고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라고 들었다고요. 그랬더니 피식 웃더니 지금에 와서야 이혼 사유에 어떻든 간에 무슨 상관이냐며 아무튼 남편이랑 잘 지내면서 자기 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방에서 아들과 함께 나오는 애엄마의 동생에게 남편이 대뜸 그러더군요. 오 처제, 오늘 고생했어. 그리고는 아들을 꼭 껴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하늘이 덜해지는 것 같았죠. 애엄마와 처제란 여자에게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아이를 위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와 남편이 처제라고 부르는 여자가 저에게 자기 아들을 당분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놀라서 기가 막혀있는 저보다는 새집에 와서 적응을 해야 하는 아들 걱정에 저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그냥저냥 이 꼴 저 꼴을 보기 싫어서 무작정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아들과 게임하고 노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밖에서 한참 만에 돌아다니다가 한밤중에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아들 방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애틋하게 아들을 아끼면서 이혼은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저는 수많은 생각이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정말 내가 재혼남이랑 결혼한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문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분위기 잡고 기분 내려고 아껴두었던 고급 와인 한 병을 홀짝거리다가 다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다음날 점심때쯤이었어요. 식탁에서 잠든 것 같았는데 남편이 침대로 저를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이 주방에서 아이를 위해서 파스타를 요리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 옆에서 째잘거리며 사이좋은 부자지간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서자 아이가 먼저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줌마가 일어났어. 남편은 저를 돌아다보더니 잘 잤냐며 짤막하게 말을 하고서는 파스타가 다 되었으니 먹자고 하면서 늘 그런 일상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저를 쳐다보면서 얌전히 있었고요. 이제서 자세히 아이를 쳐다보니 참 귀티나 보이는 잘생긴 애더군요. 남편이랑 제잘거리며 말을 잘 하는 것 같더니 제가 나타나자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물었어요. 네 방은 마음에 드니? 그렇다라고 끄덕이더군요. 남편이 파스타를 저 아이에게 내주면서 맛있게 먹자고 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남편에게 이런저런 말을 물어볼 수는 없어서 그냥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유치원은 어디 다녔으며 어디에서 살다 왔는지. 대답도 야무지게 잘했고 영특해 보이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저와 아이의 모습을 보는 남편은 미소를 띄우며 한숨 돌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파스타를 다 먹은 후에 남편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나 때문에 전부인과 이혼을 했었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해달라고 했었다더군요. 저한테는 물론 거짓말 했답니다. 나중에 어찌 되든 말든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저를 속여서 미안했지만 어차피 아이 엄마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고 말끝마다 이혼하자는 소리를 밥 먹듯 했었다더군요. 이젠 더 이상 무슨 말이든 남편 말은 다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 엄마에게도 재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그쪽 시댁 쪽에서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을 무척이나 반대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회다 싶어서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했다네요.
아이 엄마는 많이 망설였는데 언제든지 아이를 보고 싶을 때 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적응을 하기 힘들어하고 그럴 땐 언제든지 다시 데려가 키우는 조건이었다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고 아이를 데려올 줄은 몰랐다면서 미리 허락을 구하고 말을 하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들이 참 소중하다면서 함께 키워주기를 바랬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티를 내거나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바로 아이 엄마가 데려갈 거라면서 부탁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남의 남자에게 아빠라고 하면서 키우게 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가 재혼을 하지 않고 키우더라도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을 거라면서 남편이 아들을 키우고 아이 엄마가 재혼해서 새 출발해서 한 번씩 아들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을 곧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아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아이 아빠는 직접 키우고 싶어서 안달인데 어떻게 할 건지 묻더라고요. 아이하고는 거의 매일처럼 전화통화도 하고 톡도 주고 받을 것이고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아이를 만나러 갈 거라고 했어요. 아이 엄마는 다른 사람은 배려할 생각이 없으니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지든지 알아서 판단하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내 소관이니 만나고 만나지 않든 모든 것은 저의 허락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이에 관한은 이미 제 남편과 끝난 일이라고 했고 아이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믿고 데려다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지면 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면서 굳이 아들을 키우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헤어질 것을 권한다고 했어요. 아이 아빠는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을 테니까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조언을 주더군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는 아들을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저를 속인 남편도 원망스러웠고 매번 친엄마가 수시로 들락거리는 집에서 남편의 아들을 키울 수는 없었죠. 저는 그렇게 쿨한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의 말대로 제가 그냥 그 집에서 나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참 서글프고 이렇게 만든 남편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이래서 결혼을 반대했었구나 싶었는데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못 살겠다고 돌아가면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싶었네요. 노처녀로 있다가 느지막하게 만나서 사랑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그날은 주말이라서 아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주문해놓고 먹고 있었어요. 언제 봐도 참 사이가 좋은 부자지간이었어요. 저를 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신상 치킨이에요. 아줌마 거 남겨놨어요. 이거 먹으세요. 아들 먹이기 바빠서 제가 밖에서 뭘 하다 왔는지도 물어보지도 않는 남편보다 아이가 더 낫더군요. 고마워. 너 참 착한 아이구나. 그런 아이를 향해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착한데. 유진아, 아까 아빠한테 했던 말 아줌마한테 해줄 수 있니? 라고 남편이 묻자 아이가 쑥스러운 듯 하면서도 말을 했어요. 전 아줌마가 참 좋아요. 엄마도 아줌마 말 잘 듣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가 아줌마가 좋다니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아줌마도 유진이가 정말 좋아.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보는 탐색 타임이 끝났는지 아이는 말수가 그새 조금 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별개로 아이는 귀여워서 뜻밖이었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났고 아이 엄마한테도 교육을 잘 받고 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상황 파악을 대충 잘 하는 것 같았고 친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네가 무슨 잘못이니? 엄마랑 떨어져 살고 싶지 않을 나이인데 짠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모르게 기특하고 안쓰러워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었어요. 그러자 더욱 환하게 우는 아이가 천성이 밝은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이가 잠든 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쿨한 여자가 못 되고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 아들을 잘 키울 자신도 없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했으니 내가 비켜주면 다시 좋은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 부인과 다시 합치던지 전 부인이 와서 함께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여자를 나처럼 속여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싹싹 불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는 이미 아이 엄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혼 요구를 했었던 것이라며 제가 떠나가도 아이 엄마와의 재결합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친엄마와 있다가 떨어져 지내면서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아이 엄마와 소통을 계속하기 위한 것뿐이라며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이가 유치원을 간 후에 저는 제 짐을 쌌고 친정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 어머님이시죠? 네? 유진이 어머니 아니세요? 아, 네, 맞아요.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어요. 유진이가 속이 좋지 않아서 좀 많이 토했거든요. 갈아입을 옷이랑 준비하시고 병원에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래요? 네, 알았어요.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유진이 방에 가서 옷서랍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챙겨 들고 달려갔습니다. 유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유치원 선생님에게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예요. 라고 하고서는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유진이 입에서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하다니 의외였어요. 제가 챙겨온 옷을 갈아입히고 급히 병원에 다녀왔는데 별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그날 유진이만 토한 걸 보면 아마도 유치원에 처음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긴장한 탓인가 보다고 했습니다. 유진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친엄마와 떨어져서 아줌마를 엄마라고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낯선 아줌마랑 함께 살자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씻으라고 했더니 쑥스럽다고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속옷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아이 머리를 드라이로 말려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찹쌀죽을 해서 먹이고 따뜻하게 재웠어요. 엄마 대신에 옆에 있어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이 옆에서 잠이 들었네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남편이 와서 저를 깨웠어요. 방에 가서 자라고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토했던 일을 알려줬는데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유진 이모가 수시로 유진이와 톡을 주고받아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을 떠나겠다고 맘을 먹었지만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며칠 미루기로 했어요. 그 사이 아이 엄마는 한 번도 유진이를 보러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으면 수시로 온다더니 보고 싶지 않나? 어이없게도 아이 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 집에서 떠나려고 했더니 막상 아이가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짐을 간단히 싸서 일단 친정으로 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으니 다시 직장도 잡아야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정말 면목이 없었지만 잘 왔다고 반겨주셔서 죄송했어요. 남편한테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으니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라고 톡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이 엄마를 부르라고 했어요. 남편은 며칠만 있다가 오라고 했고 아이 엄마는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혼자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 혼자서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무슨 어지라? 내 자식도 아닌데 무슨 걱정을. 그러고 있는데 그때 봤었던 남편이 처제라고 불렀던 유진이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재혼하기 위해서 아이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실은 암 투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모르는 사실이고 아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해서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 너무 빨리 전이가 되는 바람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지만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아빠한테 맡겨놓고서 새엄마와 잘 지냈는지 지켜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엄마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고 다행히도 유진이가 아줌마가 잘해준다면서 유진이 옆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줬다며 유진이 엄마가 유진이를 잘 키워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한다면서 유진이 옆을 언니를 대신해서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유진이 엄마가 어찌됐건 앞으로 유진이를 만날 일은 없을 테고 투병 중에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런 몰골로 아이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말에 아이가 걱정이 되었어요. 유진이의 이모는 아이 엄마의 병간호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했고 유진이를 잘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듯이 앞에서 별이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이혼 후에 암에 걸렸다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저로 인해서 이혼의 고통 속에서 그런 몹쓸 병까지 얻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아빠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요. 아이가 걱정이 되었고 너무 짠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이미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어서 아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아줌마가 금방 갈게 라고 했더니 밝은 목소리로 그랬어요. 네, 새엄마 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엄마라고 부르니까 제가 정말 그 아이의 엄마가 된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텅 빈 집에 아이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새 저는 아이의 간식을 챙겨주고 유치원 알림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저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고 아이 엄마가 힘든 치료를 받을 때 아이와 통화도 자주 하긴 했었지만 차츰 횟수가 줄어들었고 어느 날 유진이 이모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이혼에 따라 유진이에게는 하늘나라로 간 엄마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가는 길을 남편이 지켰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어느 소나무 아래 휜 곡합꽃을 헌화했습니다. 유진이를 내 자식처럼 잘 키우겠다고 말을 해주었고 걱정 말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날씨는 차가운데 햇살은 따스하게 저와 유진이를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번 하늘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유진 엄마, 유진이 잘 지켜봐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